전 수능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입실했을 땐 정말 멘탈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싱크노트를 편 뒤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지, 오늘도 그냥 똑같은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실력대로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 때 제 바로 옆자리에 저의 친한 친구가 앉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문제 푸는 소리나 어떤 느낌들이 다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되고 또 글이 잘 안 읽혔었는데 이때 선생님과 일관적으로 연습해온 것들을 쓰자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나씩 수행하다 보니까 시험에 다시 몰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난해해 보이는 지문이라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싱크노트에 내가 항상 적어왔던 그것들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석준의 뇌를 복제한 긍정적 노력파, 2016 수능에서 수능 100분위 98을 이뤄낸 양우창입니다. 고정 1등급을 넘어서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자의 눈을 갖게 된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 박지훈입니다. 불안을 확신으로 바꾼 성장캐 석준이요.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한 강민지입니다. 전 늘 아리송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찾아오는 그 애매함. 근데 전 모든 수험생이 저처럼 불안해하며 문제를 푸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저는 국어는 늘 상위권이었지만 문학에서 선지를 판단하는 게 조금씩 모호했어요. 언매에서 아는 안긴 문장이나 필수적 부사어가 나오면 가끔씩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제 국어에서 조금 고질적인 약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확실한 매뉴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문학은 일일이 팩트체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독서는 기억에 의존해서 풀다 보니까 정보량이 많아지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이 지문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널뛰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완벽한 1등급을 보장하긴 어려운 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학은 감상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풀어라 하시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내가 감상하는 그런 나의 주관이 아니라 이미 정립된 클리셰 같은 평가원의 기준을 배우고 나니 수능 문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기숙학원 첫 수업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배를 밀며 지문을 설명해 주실 때 평가원이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제 사고체계는 송두리째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문사 독해법을 제일 처음 배운 날이에요. 제가 독서에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첫 문장 서술어에 의문사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니까 지문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한 무기라고 느껴져서 나만 알고 싶다는 생각에 독서실에 책을 꽂아 넣을 때 일부러 책 이름이 안 보이게끔 거꾸로 꽂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전, 중 단계에 가장 많이 썼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결국 전과 중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간결하게 후 단계에 제가 고쳐야 할 것들만 적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수업의 핵심 포인트를 제 노트 그리고 제 머리에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푸셨는지를 그대로 내 머릿속에 동기화 시킨다는 것이 제가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도 수강 후 단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끝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싱크노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수강 후에서도 선생님과 나의 사고 흐름을 면밀하게 비교하면서 동기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보완할지를 그 구체적인 지점을 고민하고 적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시험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모아서 유형화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문학에서 선지 범주화를 실패하거나
독서에서 인과를 잡지 못하거나 하는 이런 제 실수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유형으로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이걸 또 틀렸구나 하면서 복습하는 과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지문이라는 그 겉껍데기가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논리는 항구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색 체화 루틴을 썼습니다. 제가 주로 오전에 강의를 들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이제 빈 지문을 가지고 싱크노트와 선생님의 사고 흐름을 좀 복기하면서 스스로 풀어보고 이제 못 잡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고해서 저녁 시간에도 또다시 빈 지문을 상대로 다시 분석해보고 못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빨간색으로 필기된 부분을 다시 수강 후 단계로 돌아가서 보완점에 추가해두거나 하이라이터를 쳐서 강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국평 때 저는 현대소설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나올 때는 변화에 주의한다. 그리고 선택지를 읽을 때는 시간 범주에 주의한다는 그 두 가지 보완점을 수강 후 단계에 이 체화 루틴을 통해서 작성을 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완벽히 체화되게끔 노력했습니다. 제 노하우는 간결함입니다.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쳐야 할 포인트만 마지막에 간결하게 따로 남겨서 복습할 때 선생님과의 동기화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수능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입실했을 땐 정말 멘탈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싱크노트를 편 뒤에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지, 오늘도 그냥 똑같은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래 실력대로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 때 제 바로 옆자리에 저의 친한 친구가 앉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문제 푸는 소리나 어떤 느낌들이 다 온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긴장도 되고 또 글이 잘 안 읽혔었는데 이때 선생님과 일관적으로 연습해온 것들을 쓰자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보기를 도식화하고 선택지 끊어 읽고 동의어 찾고 선택지 범주화하는 이 매뉴얼대로 하나씩 수행하다 보니까 시험에 다시 몰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6년에 나온 수군가나 25년에 나온 배꼽 변주곡 같은 겉보기에는 조금 난해해 보이는 지문이라도 저는 그냥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싱크노트에 내가 항상 적어왔던 사실관계 파악, 보기, 범주에 말은 해석, 그것들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도 편하게 풀어냈고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간풀이라는 그런 허황된 고집으로 작두타지 마세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라 수험생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클리셰, 그런 객관적 기준으로 수능 국어에 접근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을 얻게 될 겁니다. 국어가 감이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이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총 집합체가 되어 수능날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올해 선생님을 믿고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어는 감이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 기준입니다. 저는 확실한 국어 1등급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일관된 기준으로 매뉴얼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이 본인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